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이재석 상무입니다. 이렇게 20일 산업협력 엑스포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과 최대한 비슷하게 능동적으로 하는 로봇을 말하는데요.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협동 로봇의 현재와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제품들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협동 로봇에 좀 더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협동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인지, 판단, 제어 세 단계를 거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집는다고 할 때 사과에 대한 모양을 먼저 보거나 아니면 만진 다음에 어떻게 집을지를 손가락으로 집을지 손바닥으로 집을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뻗쳐서 사과를 이제 집게 되는데요. 사람의 경우는 이런 과정들이 굳이 단계로 나눈다고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센서와 비전을 통해서 최대한 사과나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레젝토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일종의 명령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로봇이 행동을 하기 위한 명령의 집단인데, 비전으로 아니면 센서로 감지가 된 그런 부분들을 명령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비로소 6축에 있는 로봇의 경우는 각 축에 있는 모터들을 조작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비슷한데요. 라이다나 비전과 같은 센서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멈추게 될지 아니면 회피해서 진행할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작을 통해서 비로소 피해가거나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인지, 판단, 제어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능동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지능형 로봇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협동 로봇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좀 더 지능형이 되려면 인지, 판단, 제어 단계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인지, 판단, 제어 단계에서 사람이 많은 부분들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로봇이 이제 협동 로봇인데요. AMR이라고 하는 모바일과 이제 결합된 형태로 있는 제품입니다. 끄트머리에 보면은 EOAT라고 해서 그리퍼나 이런 장비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전도 끄트머리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모빌러티, 그 다음에 각 축에 조이트 토크 센서라고 해서 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어떤 장비를 붙이냐에 따라서 셋업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셋업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리퍼나 EOAT, 비전과 같은 주변 계기 장치를 연결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비전 장치들이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물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물체를 인식하거나 좀 더 이제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런 연결된 EOAT나 비전은 일종의 명령을 동작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트레젝토리 이제 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각각의 명령들이 각 축에 있는 모터들을 제어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빌리티에 어떤 동작을 명령을 보내서 특정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AMR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서
역시 똑같이 회피해 가거나 특정 장소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공정에 따라서는 이런 특정 장소를 찾아간 후에 AMR이 다시 협동 로봇의 로봇 8에 명령을 보내서 그 다음 공정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어떤 주변 기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일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변 장치를 얼마나 쉽게 연결하고 명령하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게 현재 협동 로봇에 얼마나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 로봇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MR, 앞에서 말씀드린 AMR도 그냥 주변 장치라고 봤을 때 크게 보면은 매니플레이터, 그 다음에 컴퓨터 장치처럼 보이는 제어기, 그 다음에 그 티치 펜던트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개입할 때는 이런 티치 펜던트에 그 매니플레이터의 끝단에 있는 어떤 주변 장치 혹은 AMR과 같은 주변 장치가 붙은 상태를 서로 연결을 하는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회사의 그 주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장치에 대한 또 그 매뉴얼을 보거나 그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 두산 로보틱스에서는 이런 뭐 그리퍼나 아니면 다른 주변 장치를 쉽게 붙일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함으로써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티치 펜던트에서 일종의 명령어들, 그러니까 이런 주변 장치를 통한 명령어들을 공정 개발자들이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제어기 내에 있는 그 보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명령어들을 이제 해석하게 되고요. 그 해석된 명령들이 각도나 속도나 가속도 같은 이제 값을 변해서 각각 6축의 명령을 보내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그리퍼나 AMR과 같은 그 주변 장치와 연동해서 비로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협동 로봇의 그 사례를 한번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거는 저희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이제 협동 로봇인데요. 보통은 이런 그 로봇 암을 쓸 때 로봇 암이 움직이는 그 반경 내에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통 펜스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인간과 같이 공존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펜스 없이 로봇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 25kg, 여기서 고가반 하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로봇이 들 수 있는 그 물건의 무게를 말합니다. 최대 25kg의 무게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용에서 했던 작업들을 이런 협동 로봇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보시는 왼쪽에 보이는 영상은 비정형된 박스를 갖다가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건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3D 비전을 통해서 그 물체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물건은 로봇 하나가 박스에서 비정형된 물건을 꺼내면 옆에 있는 로봇이 그 비정형된 그 물건들을 다시 쌓는 그런 공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스트레치라는 그 팔레타이징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특징은 그 모빌리티,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서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런 물건들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 저렇게 컨베이어 벨트 이동하는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은 건설 시장에서 쓰이는 트렌드입니다. 건설 시장은 좀 위험하기로 유명하고 물론 항상 그 위험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제 실수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 상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런 영상은 건설 현장에서 그 천정에 전기 배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멍을 뚫는 작업인데요. 이런 게 이제 협동 로봇이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기계에 올라타서 구멍을 뚫거나 그러기 때문에 낙하나 어떤 그 다른 위험들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협동 로봇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그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물류 시장에서 쓰이는 거 외에 이런 협동 로봇이 근래 들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로봇이 치킨을 튀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제공하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로봇만 어떤 무인 형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듈 형태로 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된 모듈형 커피 로봇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통적으로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들이고요. 공장 라인에서 쓰이는 협동 로봇, 공장 라인의 로봇이라고 할 만큼 기존에는 그 수식어처럼 이제 공장 현장에서 많이 썼었는데, 현재는 이런 서비스 시장에도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스파이럴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티칭 펜던트에서 사람이 어떤 조작을 프로그램을 미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아이스크림 로봇이라고 해서 앞에서 본 거랑 유사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리점 형태로 해서 제공되는 아이스크림 로봇 사례고요. 요거는 이제 POC를 위해서, 그러니까 POC 프로브 오브 컨셉에서 이제 커피 로봇으로 해서 협동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했던 작업들을 무인 카페에서 하는 형식으로 제공된 공정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진행했던 건데요. 보시는 거는 협동 로봇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커피 머신이 있지만은 그 밑에는 제빙기나 아니면 정수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옆에 보시는 키오스크가 있어서 사람이 키오스크에서 원두커피나 이런 부분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전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커피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모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이 모듈형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할 것 같고, 저희 그 영업사원도 오늘 같이 이제 왔는데 이후에 아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그 친절한 답변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험 물질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건데요. 사람이 여기 이제 산성 그 물질인데 다루게 되면은 화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 그 부분에 그 위험한 부분을 가서 하는 거고요. 다음은 그 방역에 대한 겁니다. 그 지하철에서 이제 방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소독 분무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분무를 하기도 하고, UV 시스템으로 그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을 같이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동을 할 수 있는 AMR과 이제 서로 연동을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그 반경 내에 있는 걸 인지해서 이동을 멈추고, 특정 부분으로 벗어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이제 제 앞에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는데요. 이런 카메라를 그 포커싱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적용된 사례이고요. 이거는 그 수수 보졸 로봇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도 이런 협동 로봇이 쓰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보다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로봇들을 말하는데, 저희 두산 로보틱스에서는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도 연동된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지, 판단, 제어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물체를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정해진 그 모션 동작에서 앞에 충돌을 하게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회피해서 다시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어댑티브 로보틱스 같은 이런 부분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로봇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존의 6축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컨트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작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그냥 그 로봇에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나 이런 시스템에 모은 다음에 가공을 해서 예지 버전이나 아니면 상태 정보, 아니면 향후 업그레이드나 버전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를 통해서 실제로 보이는 것은 실사의 로봇이 보이긴 하지만 로봇을 비추게 되면은 그 로봇의 정보들이 표시가 돼서 그 로봇을 원격으로 실시간 제어하거나 아니면 AS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재의 로봇 생태계는 이런 로봇을 인티그레이션하는 SI와 그 다음에 로봇을 판매하는 딜러, 로봇 제조사, 그 다음에 전문 업체들이 모여서 이런 로봇들을 만들게 되는데, 모든 기능들이 그 제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화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두산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을 현재에도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기능들이 모바일처럼 여러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두산로보틱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협동 로봇과 그 다음에 진행 로봇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기계로 보는지 로봇을 보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로봇으로 보게 되면은 인지 판단 제어의 단계를 거쳐서 인간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두산로보틱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향후에도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